안녕하세요. 딸은 무엇이든 잘하는데 아들은 잘하는 게 없어서 답답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님만 키우시거나 아드님만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따님도 키우시고 아드님도 키우시는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왜 우리 딸아이는 굉장히 잘하는데 아들아이는 이래요? 굉장히 아이가 답답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같이 많이 경험했을 때도요. 똑같은 그 달에 태어난,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들이 태어난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들은 훨씬 말도 빠르고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소통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덜 산만하고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할 때 딸, 아들, 일란성 쌍둥이인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에 왔습니다. 근데 남자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나서 오빠이고요. 여자아이가 이제 동생이었는데 신체적으로 어떤 신장이라던가 몸무게라든가는 여자아이가 조금 작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나란히 놀이를 할 때 보면은 여자아이는 그 오빠 거 놀잇감까지 다 빼앗아다가 자기가 재밌게 놀이를 하고 노래도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일세반 교실에 있는 아이를 봤는데요. 오빠인 아이는 생년월일은 똑같은 거죠. 시간 차이가 조금 날 뿐인데 둘이 같이 놀이하는 걸 보면은 발달이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은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차이는 태어난 이후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방법 때문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뇌 발달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의 선천적인 어떤 뇌 발달의 차이로 인해서 재능이라든가 행동,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아이든 큰아이든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 교실을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소곤소곤 나누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사람이 뭔가를 표현하려는 걸 굉장히 빨리 알아차리는 반면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교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신체적인 놀이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말하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외국어 습득 능력은 물론 여자아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말더듬이 등의 언어행동 장애는 여자아이보다는 남자아이가 훨씬 많고요. 근데 이런 언어 능력 발달의 차이가 결국은 학업 능력 수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따님 셋을 키우시면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큰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였던 시절인데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 학교 생활을 한 다음에 물어보셨대요. 네가 요즘 학교에 가니까 어떠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떠니? 그랬더니 그 제일 큰 딸아이가 학교에 가면 너무 재밌어 아빠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되게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네가 굉장히 선생님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네가 그걸 수용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이 다음에 말귀를 잘 알아들으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견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를 또 학교에 보내시고 나서 둘째야 너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디? 라고 물어보셨더니 그냥 재밌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한 어중간한 성적은 받아오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셋째 딸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셋째야 너는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떻디? 어떤 기분이 드니? 어땠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나는 다시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학교는 너무 재미가 없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를 가르쳤던 그 교육학과 교수님이 큰아이는 굉장히 많은 걸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둘째 아이는 그냥 중간쯤 할 것 같고 막내 따님은 조금 학업 수행에 있어서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공부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고요. 둘째 아이는 40명 정도 있는 반에서 15등, 2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내 따님은 늘 그냥 학교가 즐겁긴 하지만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언어 능력 발달이 결국은 의사소통의 차이를 가지고 오고 의사소통의 차이가 결국 학업 수행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언어 기능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라던가 색깔, 형태 이런 단어를 떠올리는 그런 실험을 하면은 여자아이가 2배 이상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많은 단어를 연상할 수 있고요. 듣기라던가 말하기, 기억력 이런 걸 주관하는 측지업 신경세포는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10% 많다고 합니다. 언어나 제스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이나 이런 걸 관련하는 대뇌부의 행동도 여성이 남성에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요. 특히 언어 활동 시에 그 뇌 활동을 들여다보면요, 여성에게 있어서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그 뇌세포에서 언어를 관장하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지는 데 비해서 남성은 좌뇌로만 활동을 하면서 언어 소통 능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 기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요. 언어 기능 차이는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라던가 아니면 감정 표현 능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는 뭐 기억력 중추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언어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정보 처리 이런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성과 남성의 뇌의 차이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의 가정에서의 양육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달랐었지요. 그래서 먼 곳에 나가서 사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주로 맡았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은 가지고 온 사냥감을 나누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웃과 나란히 거주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읽어내리는 능력이 발달된 거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아들과 딸의 차이가 우리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서도 물론 기인하겠지만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과 아들이 선천적으로 뇌 발달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하기라든가 글쓰기, 외국어 습득 능력 이런 건 여자아이가 훨씬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장애는 남자아이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언어 능력이 발달이 다르다라는 건 결국은 학업 수행에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요. 언어 기능의 차이에서는 뭐 동의어라든가 색깔, 형태, 듣기, 말하기 이런 것들이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라든가 제스처 이런 상징적인 행동, 이때는 여성이 훨씬 더 대뇌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이고요. 언어 활동 시에 그 뇌 활동을 보면은 여성은 좌뇌, 우뇌를 함께 사용하는데 남자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좌뇌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기능의 차이가 결국은 대인관계라든가 감정 표현 능력의 발달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딸과 아들은 분명히 뇌 발달적인 면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라고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뇌의 부위별 크기도요, 감정 조절을 하는 변연계라던가 아니면 기억력 중추를 하고 있는 해마는 여성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고 크기가 크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의 정보 처리라던가 공간인식을 하는 두정엽, 그리고 성적 충동과 공격성을 관련 짓는 그런 편도체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더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남성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럭 화를 내거나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조금 더 많은 그런 통계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여성과 남성의 차이, 딸과 아들의 차이는 우리 집에서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랜 동안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가지고 온 어떤 선천적인 것들, 본래 원래 그러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딸이 무엇이든 잘하고 아들이 뭔가 조금 서툴거나 어느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늦긴 하지만 그 부분을 해낼 것이다 라고 아이에게 책망을 하기보다는 지켜보고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도 훨씬 더 많은 걸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들아이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기보다는 아, 네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